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록구급 법칙입니다. 오늘은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2 논어 1편 3장을 할 차례입니다. 3장은 아주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익숙한 구절인데요.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자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유학 또는 유교이지 않겠습니까? 유학이나 유교나 같은 것이죠. 사실은 공자는 당신의 사상, 학문을 유학이라고 이렇게 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유학할 때 그 유자는 성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군자는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지 당신이 그것을 유학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후대에 그것을 사람들이 유학이라고 우리가 선비로서 마땅히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기독교, 불교 이런 것하고 대칭해 가지고 우리가 유교, 종교의 어떤 카테고리에 이렇게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여튼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로서, 군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그런 어떤 배움, 그죠? 그게 공자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자는 그때 55세부터 해가지고 13년 동안 노나라를 떠나가지고 주유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이렇게 사상과 학문을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이죠. 죽기 전까지 말년에 했던 것인데, 그런데 말년에 공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욕 그 구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는 누굽니까? 공자죠. 공자는 구이에서 살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공자 자신도 구이가 어디냐 하면은 동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는 말년에 자신이 은나라의 후예로서, 은나라는 동이족에 속합니다. 은나라의 후예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나라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죠? 주나라하고 다르게 은나라는 어떤 동이족의 나라였다라고 들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구이할 때 9구자, 그죠? 그러다 하면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자가 그 당시엔 오랑캐 이자로 쓰인 것이 아니고 활을 잘 쏘는 큰 대자에다가 그 활궁자가 있는 것이 그 오랑캐 이자잖아요. 그래서 활을 잘 쏘는 그런 어떤 그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중국의 지리서인 산의 경우도 보면은 동쪽에는 군자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구이, 우리가 말하기에는 단군 조선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자도 자기도 동이족이었다라고 이렇게 죽기 전에 밝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공자가 한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원영색 많이 들어보셨죠? 교원영색 선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원은 뭡니까? 교원이라는 것은 그죠? 교묘하게 꾸며낸 말입니다. 교묘하게 꾸민 말을 교훈이라고 하고요. 영색이라는 것은 번지르하게 이렇게 꾸민 얼굴을 영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번지르하게 그렇게 꾸민 말과 얼굴은, 표정은 선의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선하다 할 때도 이 선자를 쓰고요. 생선의 선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드물 선자로 쓰입니다. 드물다, 인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인선이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인선이, 인이 드물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번지르하게 꾸민 그런 말과 표정을 하는 사람들은 인이 드물다는 거죠. 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원, 공자는 교원영색 선의인이라고 했다는 것은요, 이 어떤 말의 부정확함, 말의 불완전성, 이런 것들을 경계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말 너무 잘하는 사람은, 번지르하게 잘하는 사람은, 인하고는 공자가 이야기했던 핵심 사상이 인이지 않습니까? 인이 사람입니다. 인인데 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 1. 노자 도덕경을 할 때도 1장 1절이 뭐였습니까? 1장 1절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도라고 할 수 있는 그 도는 이미 그러한 도가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은 이미 그런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도라고 불러도 되고 뭔가 다른 거라고도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말에 너무 걸려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그게 도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게 말의 부정확한 불안정성을 경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음은 완전한데 말은 불완전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더의 덕목 중에 경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청을 얘기하는데, 그죠? 말한 것을 알아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까?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이 불문이라고 그랬어요.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음이 거기 없으면, 심부재언하면.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이런 마음을,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고 진짜 그 사람이 말을 한 것만 알아들으려고 해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예나 지금이나 말의 불안정성을 이 리더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노자나 공자는 말을 좀 불신한 경지까지 나아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훈영색 선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고, 또 노자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리더는 말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왜 말을 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그 신언서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언서판이라는 것은요, 당나라 때 과거 시험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 기준이 그 신언서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이게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도 그냥 보는 게 아니거든요. 링컨은 40대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 안에 있는 것이 얼굴로 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은 일단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말을 본다 그랬거든요. 왜 말을 보겠습니까? 말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개념들이 바깥으로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 안에 개념이 얼마나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장력,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문장력이 뛰어나면 훨씬 더, 그죠? 하여튼 뛰어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판단력을 본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이게 당나라 시대 때 과거 시험에서 인재를 뽑는 그런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말을 좀 조리 있게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는 그것은 리더이지만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의 팀에게 비전을 설명을 하고 비전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소통하지 않고서는, 그죠? 말을 개념 있게 못 해가지고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말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개념의 먼저 이렇게 잡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리더는 말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교훈 영색이 아니고요. 꾸며낸 아주 말을 잘하려고 하는 번지르하게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들어보면 알거든요.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잘 정리된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말인지 어떤지, 또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진실된지 아닌지 들어보면 느껴져요. 느낌으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 편에서 군자무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근본을 닦는 데 힘을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꾸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은 안에 개념이 잘 서게 되면은요, 말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게 되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하는데 어떤 한 리더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 그래요. 말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리더예요. 그런데 뜨듬뜨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피치에서 그 사람의 진실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우리 리더님한테는 말을 뜨듬뜨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그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느껴지고 그게 오히려 매력,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더니만 그분은 아주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분은 아주 이렇게 기분 좋게 돌아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은 말을 뜨듬뜨듬 잘 많이 아주 그저 교훈 영색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은 어떤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기에 선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도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이, 그냥 인선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인이 드물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의자 이런 거는 감탄조사거든요. 드물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아, 드물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도치는 왜 하죠? 여기에 드물다는 것을 강조를 할 때 도치를 하는 거죠. 영어로 such is life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 가끔 쓰죠. 너무 어떤 힘들어하고 그럴 때 말이죠. 삶이 그래. 그래. 삶을 강조를 하기보다는 그렇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그쪽에 accept, 받아들여야 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서치를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such is life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기도 선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영색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 논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교훈영색 선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아주 번지르하게 이렇게 잘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오늘 한 이 강의가 그 사람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러하길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그분들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근본을 닦는 데 힘을 쓰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개념을 잡아나가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진실되고, 그죠? 그런 어떤 이게 개념이 잡힌 말을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말들은요, 들으면은 힘이 있고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예. 교훈 영색하는 그런 리더가 아닌, 그죠? 진짜로 뜨듬뜨듬 이렇게 말을 하지만서도 사랑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진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죠? 은행을 하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행복한 한 주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